나는 죽음이 희망이 되고 있다. 생명이 있는 모든 존재는 죽는다. 그러나 그 옛날부터 영혼은 불멸의 존재라고 믿어왔고 20세기 과학은 증명해 주었다. 이제 분자 도구를 마음껏 사용할 수 있게 돼 세포, 분자를 특정하고 우리가 어떻게 존재하게 되는지를 대략적으로나마 설명할 수 있는 특별한 순간에 이르렀다. 모든 생명은 열을 발산한다. 그러나 죽고 나면 아무 열도 발산하지 않는다. 오로지 고요한 죽음만 존재할 뿐이다. 우주에서 가장 차가운 해왕성의 트리톤도 영하 270도이다.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추워 티끌만한 생명도 존재하지 못한다. 그런데 그보다 더 차가운 영하 273도로 떨어뜨린다. 과연 그 속에서 생명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 모든 것이 죽어 있을 것으로 생각했던 과학자들은 깜짝 놀랐다. 뭔가 빛을 내며 움직이는 게 보였기 때문이다. 그건 광자나 전자, 미립자들이었다. 그래서 절대 온도에서 완전 진공 상태로 만들기도 했다. 모든 생명체를 한 번 더 완벽하게 죽여버리는 시도였다. 그보다 더 완벽한 죽음이 존재할까? 그러나 이런 이중의 죽음 상태에서도 미립자들은 끄떡없이 빛을 발하고 있었다. 이처럼 영혼은 육신이 죽어도 끄떡없이 살아있는 미립자인 게 틀림없다. 미립자는 불멸의 존재인 것이다. 땅을 한 움큼 손 안에 잡았을 때 그 안에는 생명이 지금 지구의 인구수와 맞먹는다고 과학자들은 말한다. 지금 세계 인구는 80억 정도이다. 그렇다면 미생물은 인간의 눈으로는 볼 수도 느낄 수도 없는 것이다. 인간은 자연의 일부이고 우리의 몸은 자연 환경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분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인간은 자연 환경이라는 느슨하게 닫힌 순환 시스템에 참여하고 있는 일원이다. 그 시스템 속에서 흙, 식물, 동물, 곤충, 미생물과 교류하면서 살아간다. 토양과 인체는 본질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인간, 특히 서구인들은 자기 자신을 자연의 일부로 간주하는 것을 못마땅해 왔다. 그러나 과학자들은 생명의 기본 단위인 세포 하나가 다음에 어떤 일을 해야 할지 스스로 알고 있다는 것은 놀랍다고 말한다. 1997년 여름 과학계가 술렁했다. 전 세계 이름난 과학자들이 평생 한 번이라도 실리고 싶어하는 네이처의 표지를 일개 대학원생의 논문이 차지하였기 때문이다. 8월호 네이처의 표지를 장식한 논문의 주인공은 수잔 사마드이다. 무엇이 콧대 높은 심사위원들을 매료시킨 것일까? 사마드는 종이 다른 두 나무가 균근 네트워크를 통해 탄소를 교환한다는 사실을 증명했다. 광합성 작용이 활발한 활엽수인 자작나무와 광합성 작용이 약한 침엽수인 어린 미송 사이에서 일어난 일이다. 자작나무는 어린 미송에게 탄소를 나눠주었는데 특히 그늘에서 자라는 어린 미송에게 더 많은 탄소를 주었다. 마치 어리고 약한 아이를 보살펴 주듯이 말이다. 내 몸 안의 세포, 식물은 자연이다. 인간도 자연이건만 그들 자연과는 삶의 적응이 다르다. 이타심이 본능적으로 작동한다.
인간만이 유일하게 이기적으로 작동하면서 세상을 위험하게 만든다. 어디가 잘못되고 있었을까? 무엇이 부족한 부분이었나? 세상은 오늘도 미국과 이란이 전쟁을 시작했고, 우리나라도 순간 전쟁을 만날 수도 있다는 긴장감이 잠재되어 있다. 난 자연을 학문으로 만나면서 인간이 얼마나 잘못 살아왔나 절감하면서도 죽음이 희망으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자신을 느끼고 있었다. 무엇 때문에 인간은 이타적으로 살지 못했나? 세상은 왜 지금까지 오주만 빼고 전쟁으로 매몰돼서 살아야 했나? 난 2019년 여름 환청을 생각한다. 우리의 존재는 영원입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사랑할 때 존재의 힘이 됩니다. 노력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이고 존재는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 모든 것을 하나로 보는 시각은 깨달은 사람들 또는 양자 물리학의 기본적 개념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존재는 세상의 생명을 가리키는가? 그래서 과학자들은 미생물이 세상의 주인이라고 말했나? 인간의 몸 안에는 상상할 수 없는 미생물이 있고 집안에도 물에도 공기에도 그들은 죽지 않는 불멸의 생명이기도 하다. 불멸의 존재는 영원이다. 식물이 흙으로부터 광물질 영양소를 빨아들이면 그것이 식물의 조직으로 전환된다. 그 식물 중 일부를 동물이 섭취하면 광물질 영양소는 다시 동물 조직으로 전환된다. 그리고 마침내 이 모든 생물들이 죽어서 수풀의 바닥으로 떨어지면 미생물의 분해 작용을 거쳐 광물질 영양소가 결국 흙으로 돌아간다. 완벽한 순환이다. 지금 이 세상의 추악함이 얼마나 많은 부분 돈에서 비롯된 것인지 생각한다면 돈의 모습이 완전히 바뀐 세상이 어떤 모습일지 상상이 가는가? 나는 침몰하는 타이타닉 같은 지금 이 세상이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지 무기력하게 바라보는 대신에 뭐라도 할 수 있는 일이 없는지 누가 아무 얘기라도 해줬으면 하는 심정이었다. 우리는 지금 위험한 세상에서 살고 있다. 이타심에 자연같이 살아오지 못한 대가는 그 위험한 것은 인간과 밀접하다. 핵이 그렇고 전쟁이 그렇고 화학물질이 그렇고 쓰레기가 그렇고 폭력이 그렇고 조작이 그렇고 모두 인간의 생각으로 무너질 수도 있고 평화로 갈 수도 있을 것이다. 아인슈타인은 말했다. 제3차 세계전쟁이 일어난다면 제4차 전쟁은 돌로 싸우게 될 것이다. 핵의 공식을 만든 사람의 핵의 위력을 알고 있는 공포의 말이다. 모든 생명이 사라진 세상에서 불멸의 미립자는 외롭고 처절하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운명이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함에 인간같이 무슨 짓이라도 해야 한다고 당연히 생각할 수 있다. 그들은 절대적 이타적 생명이다. 생명의 기반은 경쟁이 아니라 공생이다. 식물의 협력 모델은 생각보다 복잡하고 과학적이다. 식물도 인간처럼 사고하고 감정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한 유명한 실험이 있다. 1966년 미국 CIA 신문 전문가인 클리프 백스터는 거짓말 탐지기 교육을 담당하고 있었다. 어느 날 그는 식물에 거짓말 탐지기를 붙이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궁금했다.
그는 열대 관목의 잎에 탐지기 센서를 붙인 후 나무에 물을 부었다. 그러자 거짓말 탐지기의 톱니 모양의 전기 흐름이 그려졌다. 감정 변화가 있는 사람과 유사한 반응을 보인 것이다. 덱스터는 깜짝 놀랐다. 거짓말 탐지기로 가장 잘 측정되는 감정은 두려움과 공포심이다. 덱스터는 관목의 잎을 불태워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가 이런 생각을 하자마자 그래프가 미친 듯 치솟았다. 그가 옆방에 가서 속량을 가져오는 동안 탐지기에는 급격한 감정 변화로 보이는 그래프가 그려져 있었다. 그가 속량으로 잎을 태우는 신용을 하자 이번엔 그래프에 아무 변화가 없었다. 마치 인간의 속마음을 읽는 것처럼 말이다. 그 덱스터는 시금치, 양파, 오렌지 등 25가지가 넘는 식물을 실험했는데 모두 비슷했다. 이것이 덱스터 효과다. 세상 만물은 혼자 존재하지 못한다. 각 네트워크 사이에는 층차가 존재하는데 무엇이 먼저이고 무엇이 중심인지 정확히 규명하기 어렵다. 다만 각 네트워크가 교류한다는 사실만큼은 확실하다. 사람의 장내 세균총이 뇌의 뉴런 네트워크와 교류하듯이 말이다. 건강한 장이 사람을 살린다의 저자 저스틴 소넨버그는 인간은 단지 미생물의 번식을 위한 도구가 아닐까? 라고 화두를 던졌다. 미생물의 차원에서 나와 토양이 연결되어 있고 나와 내가 먹은 식물과 연결되어 있고 나와 곤충이 연결되어 있고 나와 동물이 연결되어 있고 연결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다. 이런 순환 시스템 속에서 벗어나는 순간 인간 내부의 미생물이 교란되고 면역 시스템이 망가져 병들게 된다. 반대로 이런 시스템 속에 들어가면 치유력이 회복된다. 다시 2019년 환청으로 돌아가자. 정오 식탁에 앉아서 만난 그것은 절대자의 힘이고 스스로 절대자를 만드는 길입니다. 시면의 늪에 자신을 편안히 누이세요. 마지막 말은 품이 있고 나이가 있는 남자분이고 그리고 시인이라는 소박한 여자이다. 나는 지금도 스스로 절대자를 만나는 길입니다에서는 두려움이 솟아오른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내가 만난 구름 속의 절대자님은 한쪽 눈은 검은색, 한쪽 눈은 초록색으로 3살 어린아이 웃음으로 구름 속에서 밝게 웃고 계셨다. 나는 그분의 웃음에 하나가 되어 머릿속에 각인된 평화로움에 마음이 지금도 신비롭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절대자님이 되려고 한다면 세상은 낙원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내 몸 안에 있는 상상을 초월하는 미생물, 집안의 미생물, 세상의 미생물께 기원합니다. 영혼의 문제는 인류 역사에서 많은 논란이 되어왔다. 그리하여 소련에서는 영적 작용을 레이저 광선의 작용일 것이라는 가정을 세우고 이를 과학적 실험을 통해서 입증해 내려고 해도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소련에서 심령 치료법까지 개발되었으니 진리적 사실은 그 누구도 어쩔 수 없음을 증명했다. 어느 날 주방 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난다. 마치 나무를 두 손에 들고 마주치듯
딱딱 소리가 집안을 두드린다. 미생물과 미립자의 생각으로 세상은 다르게 보이고 있었다. 나를 깨우고 있다는 생각을 했다. 난 태교에 대한 생각으로 세상 모든 것이 새롭게 보이는 사람이다. 그들도 내 생각에 도움을 주고 싶었나? 나는 늙어 자료를 찾는 것에 지쳐 그들에게 투정하듯 부탁했다. 마치 공은경 박사의 마음 태교같이 말이다. 그리고 기적같이 바로 나에게로 자료가 손에 잡혔다. 절대적 태교가 세상의 전쟁과 부정적인 요인들을 평화로 만나게 해줄 것이라는 100%의 신뢰라는 확인은 미친 늙은이라는 메아리로 다가올 수도 있다. 그러나 전쟁으로 죽어가는 수많은 생명에게 나는 무슨 말이라도 해야 한다. 평화로운 세상을 만날 수 있다는 희망의 씨앗을 심어주고 싶었다. 난 여기서 어떤 특별한 말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었다. 난 이쯤에서 거짓말도 필요선이란 말을 했다. 그리고 그리 모두 사라졌다. 어디에도 없다. 난 얼마 전부터 주방 쪽에서 가끔 나무를 때리는 듯 딱딱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넘어져 힘들어하며 잠을 못 이루고 있었다. 주방은 아무 문제가 없었다. 난 자연 같은 포기를 잘한다고 스스로 생각한다. 포기하고 쉽게 잠이 들었다. 난 넘어지기 전 시골 친구의 권유로 구입한 찜질 기구는 회복을 빠르게 했고, 넘어질 때 무언가 나를 붙들어 준다는 느낌은 잊을 수가 없었고 뼈는 건재했다. 몇 번의 주방에서의 소리는 나를 미립자와 미생물의 세계로 빠져들게 만들었다. 나는 어느 순간 자연은 거짓말을 모른다는 생각을 했다. 사라진 글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었다. 태계도 자연이다. 서로 마음이 없고 신뢰하지 못하는 부부는 서로 사랑이 돈독한 부부에 비하여 육체적, 정신적 장애아의 출생률이 2배 이상이라는 연구 보고가 있다. 동의보감에는 임신 중에 어머니가 화를 내면 정신에 멍이 들고 두려워하면 정신에 병이 든다고 한다. 태아가 거꾸로 있다는 엄마에게는 임산부에게 꼬리뼈까지 내쉬는 호흡을 하고 자주 아이에게 말을 걸어주라고 말한다. 아가야, 아가야, 엄마랑 만나려면 이제 아래로 내려와야 돼. 이번 주까지 머리가 아래로 향하게 돌려줘. 한 주가 지나 임산부를 만나면 그녀들은 모두 신기하게도 아기가 몸을 돌려 머리를 아래로 향했다고 말했습니다. 엄마는 아기에게 자연을 요구했고 아기는 엄마도 좋고 나도 좋은 자연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아, 신비하고 절대적 이타심을 세상은 모르고 살았습니다. 죽음은 절대로 두려움만이 아닙니다. 절대적 이타심을 만나는 희망입니다. 보라, 과거의 모든 성인들은 회상을 펴신 지 여러 천년이 지났을 때 자비에 넘치는 좋은 소리가 지금까지도 맑고 유창하여 일체 중생의 귀를 울리고 있으며 그와 반면에 어질지 못한 무리들의 어지러운 곡조는 아직도 천만 사람의 마음을 경계하고 있지 아니한가. 아무쪼록 조심하여 나쁜 소리는 나지 아니하고 좋은 소리만 길게 나게 하라. 만일 좋은 소리가 끊임없이 나온다면 이것이 그대들의 다행한 일일 뿐 아니라 널리 세상의 경사가 되리라. 거짓말도 필요 선일 때에는 인간에게 배려의 모습이기도 하다. 그러나 자연에게 또는 절대적 이타심에게
또는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하라에서는 거짓말인 필요서는 위선이었다. 좋은 소리만 길게 나오게 하라. 시인 손혜성.